여러분들한테 주어진 게 수열의 얘를 갖다가 이제 식으로 표현하겠잖아요. 식 표현이 안 되거나 혹은 힘들 때 hard. 이때 나 식 표현을 못 하겠으니까 A 짜증나고 안 푸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드는 생각이 뭐여야 되냐면, 그렇다면 내가 AN을 갖다가 표현하기는 힘들지만 AN의 무엇을 갖다가 범위 찾기는 가능한가 이거예요. 범위 찾아서 뭐 하려고 하는데? 뭐 하려고? 샌드위치 법칙 써먹으려고. 이게 아주 쉽든가 아니면 어려우려면 괜히 짜증나게 어려울 수 있죠. 좀 쉬운 문제로 가보면 그 2013학년도 수능 문제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한테 24번으로 주어져 있는 곧단 문제가 있죠. 여기 24번에 2013학년도 수능 문제 봐보면 이게 쉬운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당시 학생들이 이상하게 못 풀진 않고 한참 걸려서 풀었었어요. 요거 탄젠트 그래프 이렇게 주어져 있죠. 여기도 탄젠트 그래프 이렇게 주어져 있어요. 계속 이 탄젠트 그래프 주어져 있는데 얘가 y는 탄젠트 x 좋다 이거야. 그런데 얘가 누구랑 만났었을 때 y는 1과 만났었을 때 첫 번째 교점의 x좌표를 a1, 그 다음에 y는 2랑 만났었을 때, 그럼 2랑 만났을 때에는 두 번째 교점의 좌표로 왔다가 a2. 그럼 y는 n과 만나게 되면 몇 번째 교점의 좌표를, n번째 교점의 좌표를 an 이렇게 놓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당시에 애들이 어떤 생각들을 많이 했었냐면, 좋다, 탄젠트 an은 n이네 라고 하고 약간 생각하는 거 이상하진 않지. 해놓고 an을 표현할 수 있나? 라는 생각이 든다면 여기에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an의 표현이 돼, 안 돼? 표현 안 된다고. 그럼 표현이 안 되니까 여기서 막 표현하겠다면서 막 아니야, 나는 배웠어. 나는 어디서 주워 들었지롱. 아크탄제트. 주성이 맞아야 된다. 그거 쓸 일 없어요. 그럼 우리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줘야 되는 거냐? 못 찾으니까 범위 찾기 한번 해보죠. 범위 찾기. 어떻게 범위를 찾을 건데? 라고 하시면 보니까 이 A1이라는 것은 0과 누구 사이에 있고 2분의 파이 사이에 있잖아요. 자, 그 다음에 저 A2라는 것은요, 제 누구랑 파이랑 2분의 3파이 사이에 있고 이렇게 이제 주어지게 되는 거잖아. 그럼 이런 식이다 보니까 AN이라는 걸 누구랑 봐보세요. 1일 때 0, 2일 때 1파이, 3일 때 2파이, n일 때 n-1파이 이렇게 나오게 될 거야. 얘보단 클 테고, 그 다음에 누구? 얘보다 얼마만큼 더 간 거? 2분의 파이만큼 더 간 거보단 작게 나오게 될 거 아니에요. 여기까지는 동의할 수 있겠니?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 문제에서 요구하는 거 뭐였으니까 n분의 an이었으니까 내가 얘를 갖다 이제 이렇게 나눌 거야. 그러니까 범위 그대로 유지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유지되는 상태에서 얘 무한대로 보내면 어디로 수렴하게 되고요? 파이로 수렴하게 되고, 얘도 무한대로 보내면 어디로 수렴해요? 파이로 수렴하게 될 테니까 가운데 낑겨있는 얘는 어떻게 되는 거야? 샌드위치처럼 끼어서 어디로 수렴하게 되는 거죠? 파이로 수렴하게 된다는 게 이 샌드위치 법칙의 내용인 거잖아. 이게 2013학년도에 너무 오랜만에 나온 거예요. 물론 2013학년도도 여러분들 입장에서 되게 고리짝적 이야기처럼 느껴지긴 하겠지만 지금 2013년에 19살이면 지금 몇 살인 거야? 그것도 얘 좀 나이 좀 있는 사람인 거잖아. 그래서 걔 입장에서 이제 그렇게 풀었겠지만 이제 시간이 좀 흘렀죠? 그래서 좀 더 문제가 이제 세련되어지면 바로 옆에 있는 25번처럼 나오게 됩니다. 자, 25번 가보죠. 이게 내 기억이 정확한지 모르겠는데 이 문제가 3점이었어. 3점이었어. 숙제 해온 사람들은 대충 알 거예요. 43페이지고 3점이었고요. 3점의 마지막 문항이니까 여러분 이거 추처가 작년 요맘때 문제인 거잖아. 작년 요맘때 3월 교육청 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나는 모의고사 미적분의 난이도가 요 정도가 3점이구나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따가 4점짜리 문제 뭐였는지도 한번 같이 보도록 하죠. 자, 어찌됐든 모든 항이 양수인 수열 AN이 주어져 있고요. 자연수 N에 대해서 다음 조건을 만족한다고 돼 있는데 X의 범위가 0부터 뭐로? 3으로 주어져 있고 방정식이 주어져 있는데 어떤 방정식?
sin an 분의 얼마? 파이 x. 요거 이퀄 1. 요것이 몇 개의 실근을 갖는데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데요. 여러분들 실근의 개수 문제가 나오게 되면 그게 2차 방정식, 물론 2차 방정식일 때 여러분들 뭐 이용할 수 있지만 판별식 이용할 수 있지만 2차 방정식이 아닌 다른 방정식에서는 뭐 문제가 되는 거야? 그래프 문제잖아. 그럼 우리 입장에서는 어떤 그래프? y는 sin an분의 파이 x의 그래프를 그리게 되겠지. 이때 얘 주기는 뭐예요? 라고 하게 되면 주기는 뭐니? an분의 파이분의 위에 2파이 이렇게 깔리게 될 테니까 제 자체는 파이 약분되면서 9배의 an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여기까지는 동의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거예요. 주기가 요건데 뭐 an 자체가 정해져 있는 게 아니잖아. 얘가 매번 수열로 바뀌는 거잖아. 그럼 지금 이제 문제에서 어떻다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잘못 썼구나.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2n이 아니라 실근이 몇 개 있어요? 2n이네. 두 개가 아니라 내가 아까 두 개처럼 고정시켜 놨었는데. 그럼 이건 무슨 얘기야? 여기 n이 바뀔 때마다 같이 바뀌는 거 아니야? 내가 한번 해볼게. 잘 모르겠으면 해봐. 여러분들 수열에 대해서 아름답게 한 방에 풀려고 하면은 못 풉니다. 보통 수열 문제 그냥 여러분들 대입시켜서 나열한다고 생각해보는 게 더 속편할 수도 있어. 여기서도 어떻게 할 거야? n이 언제일 때부터? 1일 때부터 해볼게. n이 1이면 여기다 넣으면 어떻게 나와? 이때는 실근 개수가 2 곱하기 1, 다시 말해서 얼마 나오게 되겠어요? 2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지금 부스럭대지만 마요. 나 사인 그래프 그릴 거야. 오, 사인. 자, 문제는 이거야. y는 1과의 교점인 거니까 y는 여기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지금 이 순간 교점의 개수가 몇 개 나와야 돼? 2개 나와야 돼. 그러면 하나, 그 다음에 둘, 겁나 많은데 임마? 라고 할 수 있는데 문제에서 범위를 줬잖아요. 0부터 어디까지라고? 3까지라고. 그 얘기는 무슨 얘기야? 여기까지 포함하는 게 0부터 3까지라고 돼 있는 거니까 3이라는 게 어디에 위치했어야 되는 거야? 3이 얘는 포함하고 얘는 못 포함하게 위치했어야 되는 거잖아. 그럼 3이 어디에 있으면 되는 거니? 여기가 x는 3이면 되는 거지. 여기까지는 동의해요? 그러면 여기라고 내가 말을 했는데 지금 문제에서 주기가 얼마라고 돼 있으니까 2an이라고 돼 있었으니까 여기가 a1의 2배인 거잖아요. 여기가 얼마가 되는 거고 a1 여기가 얼마가 나오게 되는 거야? 3a1 여기 4a1 여기 5a1 이렇게 나오게 되겠지. 그러면 요 위치가 뭐예요? 얘와 얘의 중간인 거니까 2분의 5a1. 자, 그 다음에 얘와 얘의 중간이 얘가 바로 뭐가 되는 거야? 2분의 9a1입니다. 여러분들 요거 이해하면은 요 상황 거의 마무리된다.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3이라는 애가 얘까진 포함해야 된다고 했었어. 그리고 문제에서 여기 는 있니 없니? 없지. 그러면 3이라는 얘는 얘를 포함하려면 누구보다? 얘보다 커야 돼? 작아야 돼? 커야지. 그래서 여기서 이제 어떻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저 3이라는 애가 누구보단 크구만. 2분의 5a1보단 크구만. 그리고 요 라인에 딱 걸려도 돼, 안 돼? 이번엔 되지. 왜? 요거 딱 걸리면 여기 어차피 는이 없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 거잖아. 그래서 얘는 어디까지 되는 거야? 2분의 9a1까지 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3의 범위가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되겠니? 생각해봐. 일단 여긴 됐지, 여기 또 앞에 건. 만약에 3이 요 라인에 딱 걸렸어. 그러면 0 빵꾸 뚫어놓고 3도 빵꾸 뚫어놓은 거잖아. 여기 어차피 빵꾸 뚫릴 거니까 요점하고 요점 딱 2개 걸리고 더 안 생기는 거잖아. 교점이 2개로 끝나야 되는 거니까. 그럼 우리 한 번만 더 해보자. 이게 설마 계속해서 막 나열하는 건 아닐 거 아니야. n이 2일 때까지 해보면서 규칙 찾을 생각을 해보자고요. n이 2일 때? 그러면 이번에 교점 개수 몇 개 나와야 돼? 교점 4개 나와야 되는 거지. 4개 나오니까 이거 계속 그려야 되잖아. 하기 싫어가지고선 일단 여기 2개는 확보했다고 치고 2개 더 추가되는 상황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 그럼 이제 이렇게 해봅시다.
여기 이제 점점점 이렇게 있는 거야. 저기 생략할게. 생략하고 요렇게 이제 오. 자, 그러면 여기가 뭐가 되는 거예요? 여기가 y는 1 이렇게 돼 있고, 우리 이렇게 해볼게요. 첫 번째, 두 번째, 여기가 세 번째 생기는 겁니다. 세 번째 교점이 있고, 여기가 네 번째 교점인 거예요. 여기가 다섯 번째인 거야. 그래서 이쪽 가려고 하는데, 이제 이건 A1이 아니었던 거니까, 여기 세 번째면 여기가 어떻게 나와요? 4A2, 여기는 5A2, 여기는 6A2, 여기는 7A2, 여기는 8A2, 여기는 9A2 라고 하면 여기까지 이해가니? 그럼 이번에는 이제 범위가 바뀐 거지. 어떻게? 3이라는 애가 누구까지 포함해야 되는 거야? 이게 세 번째, 이게 네 번째가 되려고 하면 얘까지 포함해줘야 되는 거니까 3은 요런 데 위치하고 있어야 되는 거다. 그러면 아까워. 요 3이라는 애가 누구보다 얘와 얘의 중간인 얘보단 뒤쪽에 있어야 되는 거죠. 쟤는 2분의 13A2인 거잖아. 그러면 3이라는 애는 2분의 13A2보단 크고 누구보다는 얘와 얘의 중간인 X는 얼마예요? 이거는 X는 2분의 17A2잖아요. 2분의 17A2보다는 작거나 같아야 되는 거지. 자, 이런 식으로 계속 갈 거야. 불안하면 한 번 더 해봐봐. 그런데 그렇게까지 안 해도 될 것 같은 게 지금 규칙 한번 봐봅시다. 여기 2분의 5가 여기 13으로 바뀌었죠. 그 다음에 여기 9인 애가 17로 바뀌는 거잖아요. 지금 상황 자체가. 5가 13이 되려면 8 더해지는 거고 9가 17이 되려면 또 8 더해지는 거잖아. 이거 무슨 수열처럼 생각해주면 돼? 등차 수열처럼 생각해주면 될 것 같아서 결국 이렇게 가게 되겠네요. 어떻게 해요? 제가 3이라는 애는 AN 요 앞에 2분의 8N 그리고 1 넣으면 5 나와야 되니까 빼기 3보단 클 테고요. 그 다음에 2분의 8N. 자, 이번에 내가 N 넣었었을 때 얼마 나오게? 9 나오게 해줘야 되니까 플러스 1 AN 이렇게 놓도록 하겠습니다. 요 범위까지 찾았니? 그럼 이제 이 상태에서 나는 뭘 찾고 싶어? 실제 문제에서 요구하는 건 뭡니까? AN에다가 N 곱하는 거니까 여기서 N 찾을 수 있어, AN? 못 찾는다고. 하지만 나는 범위를 찾았잖아. 그럼 여기서 이제 요 앞에 거에서 AN이라는 건 뭐가 나오게 되는 거야? 8N 빼기 3분의 6 이렇게 놓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이제 는이 이렇게 붙게 되겠죠? 8N 더하기 1분의 얼마? 6 이렇게 나올 텐데 여기다가 뭐 곱할 거니까? N 곱할 거니까 이렇게 나오게 되면서 너는 어디로 수렴하게 됐고요? 너 4분의 3으로 수렴하게 되고 그것은 누구도 마찬가지야. 얘도 마찬가지인 거잖아요. 그래서 얘 자체는 어디로 수렴한다는 거 4분의 3으로 수렴한다는 거 알 수 있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입장에서 이게 좀 충격일 수도 있어요. 이게 3점이라고 이런 짜증나는데 막 이런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현실이 돼요. 현실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교재가 뭐 이렇게 어려워 막 이럴 수 있는데 나는 현실에 맞춘 거다. 여러분 현실을 알아야 돼요. 알겠지? 그래서 이거 부탁하고 싶은 게 정 어려우면 복습이라도 좀 명확하게 해. 근데 가능하면 미리 한번 생각은 해보고 오세요. 그러니까 생각해보고 오라는 게 뭐 한 문제 보면서 막혔는데 막 40분씩 생각해보고 야 이런 거 너무 비효율적이야. 보고서 생각해본 다음에 내가 여기서부터 못 풀었구나 이런 요거 표시까지만 돼 있어도 돼. 그러면 이제 그런 다음에 수업 들을 때는 어떻게 들어주면 되냐면 내가 막힌 저 부분을 이렇게 해결했어야 되는 거구나라는 거 인식시키느라고 생각하고 오라고 하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그런 생각해주고 복습할 때는 그 다음 문제로 이제 요렇게 다시 한번 그 도로 풀어보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거 할까 말까. 그 다음 페이지로 가게 되면 26번인데 이건 이제 최고 난도죠. 이거 해야 되나? 가볍게 한번 해봅시다. 뒤에 막판 계산 때문에 이게 복잡한 거니까 제일 중요한 부분이 어디인지까지만 내가 강조를 한번 하고 그 다음에 뒷부분 계산은 조금 빠른 속도로 약간 퉁치듯이 넘어가 버리도록 할게. 자, 이제 이 상태에서 24번 잠깐만 다시 한번 봐볼래요? 요 24번 왔다가 두 번째 잠깐 그 다른 접근을 해볼 수가 있어요. 요 생각을 해보면 여기는 이 A1, 여기는 이 A2 얘네들 점점 오가고 있어요. 커지고 있는 것도 확인해 볼 수 있지만 얘네들이 점차 어디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도 확인해 볼 수 있냐면 점근선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점근선의 의미라는 것 자체가 바로 뭐예요?
점점점 근접하는 선이야. 쉽게 말해서. 그러면 우리 솔루션 2 이렇게 하게 되면 점근선이라는 그 과정에 대해서 발상을 하게 되면 어떻게 놓을 수 있냐면 AN이라는 건 어떻게 N이 무한대로 가게 되면 점근선으로 가까워질 텐데 N번째 점근선이라는 건 바로 뭐예요? 라고 하게 되면 첫 번째 점근선이 2분의 파이고 두 번째 점근선이 요 2분의 파이보다 파이만큼 더해지는 거죠. 그럼 N번째 점근선은 첫 번째 점근선보다 얼마만큼? N-1 파이만큼 더해질 거 아니야. 그렇잖아. 그러면 여러분들 입장에서 얘를 갖다가 무엇으로 나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N으로 나눈다고 생각하는 건 이 점근선을 갖다가 N으로 나누는 상태에서 얘 무한대로 보면 어디로 가게 되는 거야? 얘가 파이로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n분의 an이 어디? 파이라는 극한값을 가져라고 대답해도 괜찮아요. 여기까지는 동의할 수 있겠니? 점근선의 의미로서 해석 다 써놨어. 다 써놨으니까 여러분 너무 필기하는 거에 대해서 흥분할 필요는 없고. 자, 이 얘기를 왜 했냐면 거기 최고난도 문제라고 써놨던 26번 문항 있잖아요. 그 문항이 어떤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방금의 이 개념이랑 샌드위치 법칙을 갖다가 다 알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요건 그 당시 2024년 6월 평권, 그러니까 오래된 문제가 아니죠. 재작년이에요. 재작년 6월 평권의 30번 문항이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킬러 문항이다. 이건 킬러 문항인데 이따가 내가 킬러지만 어디까지는 이해해달라고 말하는 그 지점이 있을 거예요. 거기까지만 이해하면 돼. 복습할 때 너무 시간 많이 쓸 필요 없습니다. 내가 뒷부분 계산은 그냥 좀 빠르게 그냥 춤추면서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자, 가봅시다.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어? y는 26번이죠. y는 10분의 루트 x. 얘랑 y는 누구? 탄젠트 x. 이 두 개의 그래프가 만나서 생기는 x좌표를 갖다가 크기 순서로 쭉 나열할 때 n번째 l을 갖다가 무엇으로? an으로 놓겠대요. 그러면 우리 상황만 대충 한번 확인해 보면 대충 탄젠트가 이제 뭐 이렇게 그려질 거 아니야. 이게 y는 탄젠트 x다 이렇게 놓을 수 있을 테고요. 그 다음에 y는 10분의 루트 x다 이렇게 되어 있으면 내가 처음부터 그릴 수 없겠지만 뭐 중간에 이렇게 가게 되면 얘가 y는 10분의 루트 x 이렇게 놓을 수는 있겠죠. 이랬었을 때 얘가 만약에 n-1번째 애였으면 얘가 an-1. 그럼 얘가 뭐가 되는 거고요? an. 얘가 바로 뭐가 되는 거야? an 플러스 1 이런 식으로 놓을 수는 있겠네. 여기까지는 됐어요. 그럼 우리가 이제 여기서 얻어낼 수 있는 관계 어떤 관계를 얻을 수 있지라고 하게 되면 여기랑 요거의 교점이라고 되어 있었으니까 10분의 루트 an 얘가 바로 뭐가 되는 거야? 탄젠트 an 이렇게 놓을 수 있겠죠. 여기까지는 동의할 수 있겠니? 그럼 일단 이건 알겠어. 근데 이거 풀 수 있냐고. 못 풀어. 풀면 능력자야. 못 푸는 채로 이제 나 버틸 거야. 그럼 이제 뭐 못 푸는 거 이제 아쉽긴 하지만 이제 이 상태에서 이제 어떻게 처리할 거냐면 그러면 나는 못 풀겠는데 거기 뜬금포로 막 이상한 애들 막 써 있어. 어떤 애들 써 있는데 거기 보니까 탄젠트 제곱? 탄젠트 an 플러스 1 빼기 a에 막 이상한 거 막 나열돼 있고 난리 불수나 있단 말이야. 그럼 나는 지금 뭐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 거야? 탄젠트 an 플러스 1과 탄젠트 an에 대해서 알아야 될 것 같기는 해. 여기까지는 동의할 수 있겠니? 그런데 우리 이 상황에서 봅시다. 그러면 얘네들 사이에 관계라는 게 있냐고. 이 관계를 잠깐 봤더니 잠깐만. 이게 딴 건 모르겠지만 n이 무한대로 갈 때 결국에 요 애들은 어디로 가게 되는 거예요? an은 점근선을 향해서 가게 될 거 아니야. 이게 아까 했었던 이야기인 거잖아. 그럼 그 이야기는 뭐예요? 그러므로 n이 무한대로 갈 때 an 플러스 1이랑 an의 차이는 누구와 누구의 차이인 거야? 두 개의 점근선의 차이인 거잖아. 이 두 개가 얼마인 a인 거니까? 파인 a인 거니까 쟤는 결국 어디를 향해서 가게 될 거야? 파이를 향해서 가게 되겠죠. 요거 하나 이제 인식할 수 있고.
그래서 이제 나 그거 잘하면 할 수 있을 것 같아. 거기 탄젠트 a n 플러스 1 빼기 a n 이거 나와있길래 요거 파일을 향해서 갈 것 같기는 해.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다른 것도 주어진 거 있나라고 하게 되면 거꾸로 요 AN의 범위에 대해서 알 수 있냐고. 아까도 말했었잖아. AN이 어디를 향해서 간다고 지금? 점근선을 향해서 간다고 했는데, 그럼 요 AN 봅시다. 얘는 일단 점근선인 누구라고 하게 되면 점근선 자체는 바로 뭐예요? n-1파이 더하기 2분의 파이 이렇게 놓을 수 있죠. 여기가 요 라인이 그럴 거 아니야? 근데 여기는 뭐니? 여기는 여기 요거보다 딱 얼마만큼 작은 거야? n-1 파이만큼 이렇게 나오게 될 거야. 그럼 이제 이 상태에서 내가 양쪽으로 갖다가 무엇으로 나오게 되면 AN분의 AN 플러스 1 이렇게 쓰게 되면 제가 어떻게 나오게 되겠어요? 여기 n 플러스 1 쓰면 n 파이 더하기 2분의 파이 이렇게 나오게 될 거 아니야. 됐니? 얘를 갖다가 뭐로 나누는 거고, 얘를 AN 이렇게 나누는 거고, 여기는 뭐예요? n 파이를 갖다가 무엇으로 나눠주는 거야? AN으로 나눠주는 거죠. 근데 결국엔 얘가 AN이 점근선을 향해서 간다는 것은 얘가 어디 향해서 간다는 거야? 얘를 향해서 간다는 거잖아. 그건 여기도 마찬가지죠. 어머. 얘 어디로 수렴하는 거야? 얘 1로 수렴하는 거잖아. 얘도 어디로 수렴해? 1로 수렴하는 거잖아. 그래서 나 이것도 알겠어. 여러분들 이 문제 너무 어려우면 어디까지만 일단 이해하면 돼. 요거 2개 찾을 수 있다는 것까지만 이해해주자. 요거 2개 찾을 수 있다는 것까지가 핵심이에요. 네, 전체 이제부터 내가 얘기하는 거는 어쩌면 자투리일 수도 있어. 근데 이제 처음에 이런 생각이 들 수는 있거든요. 이거를 쓸 줄 어떻게 알고 뭔지 찾았어 이 미친놈아라고 하면 사실은 내가 여러분들을 혼란스럽게 안 하려고 나는 결과를 알고 있으니까 이렇게 해놓은 거고, 시험장에서는 이게 필요하구나라는 걸 어떻게 발견하게 되냐면 거기 문제에서 이런 거 나와 있잖아요. 이제 여기서부터는 그냥 가볍게 보면 돼요. 지금 문제에서 찾으라고 하는 게 탄젠트 제곱 an 플러스 1 빼기 a의 요거였단 말이에요. 그럼 이거 여러분들이 지금은 이제 알고 있잖아. 탄젠트 덧셈 정리 알고 있으니까 1 더하기 탄젠트 an 곱하기 탄젠트 an 플러스 1분의 탄젠트 an 플러스 1 빼기 탄젠트 an 이렇게 나오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이 상태로 끌고 가지 않고 탄젠트 an을 갖다가 얘로 바꿀 거니까 그럼 뭐가 필요한 거야? 라고 했었을 때 이거 1 더하기 탄젠트 an 대신에 제 쓰면 10분의 루트 an 이렇게 나오게 될 테고, 탄젠트 an 플러스 1 대신에 제 쓰게 되면 10분의 루트 an 플러스 1 이렇게 나오게 될 거 아니에요. 요것분에 얘는 10분의 루트 an 플러스 1 빼기 10분의 루트 an 이렇게 나오게 될 거 아니야. 동의하니? 그럼 어떻게 되는데, 요 위에 거 내가 그 켤레식 곱하게 되면 어차피 10분의 1은 공통으로 깔리면서 제 켤레식 곱하게 되면 어떻게 나와요? an 플러스 1 빼기 an 이렇게 나오게 되죠. 그 다음에 여기는 어떻게 나와요? 1 더하기 100분의 루트 an 플러스 1 곱하기 an 나오고, 아까 켤레식 곱한다고 했었잖아요. 루트 an 플러스 1 플러스 루트 an분의 1 이렇게 나오게 되니까 무한대로 보냈을 때 얘가 어디로 가는지 찾아야 되는구나 라고 해서 이거 찾은 거야, 원래는. 그 다음에 이거 이제 처리해줘야 되는데, 문제 가만히 봐보면 요거 제곱하면서 요 앞에다가 뭐 곱했냐면 거기 충격적으로 an의 세제곱이 이렇게 곱해져 있었을 거야. an의 세제곱이라는 거는 그럼 이거 제곱한 거, 이걸 제곱하라고 되어 있었으니까 제곱 안 하고 2분의 1 제곱했다고 생각하게 되면 an의 세제곱이 an이 몇 개 있는 것처럼 2분의 3개 있는 것처럼 처리할 수 있잖아. 세제곱이니까 이건 제곱해서 나중에 거기다가 대입시켜줘야 되는데 이걸 제곱하기 짜증나니까 오히려 내가 an의 세제곱을 2분의 1 제곱해버리겠다고. 그래서 걔를 갖다가 여기다가 넣어도 상관없지 않냐 이거야. 그래서 그렇게 해서 계산하는 건 내가 거기다 써놨으니까 그거는 격가지라서 내가 넘기도록 할게요. 근데 대신 여러분들한테 이것만 생각해주면 된다고. 요거 이제 끌고 오면서 가다 보니까 이거 처리해줘야 되고, 문제 앞에 곱해져 있는 an의 세제곱을 갖다가 여기 한번 나눠주고 여기 한번 나눠주려고 하면
요거 루트 안에 넣는 순간 뭐가 필요한 거냐면 AN분의 AN 플러스가 필요하거든요. 그죠? 루트 안에다가 AN을 갖다가 AN이 아까 2분의 3기 필요하다고 했었잖아. 여기다가 몇 개씩 주고, 여기다가 2분의 1개 주고, 여기다 1개 주면 돼. 그럼 그렇게 처리하게 되면, 지금 얘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얘가 필요하다는 거를 문제 풀다 보면 알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 두 개 찾아야 되는데, 이거 두 개 찾는 능력이 없으면 문제를 아예 못 푼다고. 근데 이거 두 개 찾는 거에 대해서만 여러분들 확실하게 복습해달라고 말한 거야. 요 뒷부분 계산은 너무 좀 가혹한 느낌이 좀 있으니까 여러분들 내가 근데 티하진 않으려고 거기다 다 써놓긴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더 시간을 쓰지는 않을게. 핵심적인 건 저거라서. 그래서 핵심은 뭐예요? 여러분들 고난도 문제가 나왔었을 때 그 고난도의 이유가 AN을 못 찾아서 고난도였다면 여러분들 그 AN에 무엇을 찾을 생각을? 범위를 찾을 생각을 한번 해달라고 말했었던 겁니다. 이해할 수 있을까요? 깨워주고요. 근데 이제 내가 지난 토요일 날 여러분들 클리닉 오라고 하면서 수능 특강 한번 풀어오라고 했었거든요. 첫 번째 단원. 수능 특강에 문제를 갖다 내가 그냥 수식으로 이렇게 풀어줬는데 집에 가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니까 수식으로 안 풀어도 되는 문제가 하나 있더라고요. 문제 내가 잠깐 써줄게요. 수능 특강으로 본 사람들은 익숙한 문제였을 거예요. 지금 이거랑 뭐 관련이 된다고 할 수도 있고 뭐 관련이 안 된다고 할 수도 있고. 수능 특강 레벨 3의 첫 번째 문제였는데 여러분들한테 내가 영상으로 올려놓긴 했었을 거예요. 근데 지금 그 풀이보다 내가 지금 푸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수정? 뭐 지난번 풀이가 잘못된 건 아닌데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자, 비교해 보세요. 어떤 문제나 비교해 보면 되냐면 앵커 2번 제작 몇 년 전에 3월 교육청 문제에 극대극소되는 거랑 관련된 문제였는데 이때 이게 수트 레벨 3 1번 문항이었어요. A, B가 양수라고 되어 있고 지금 X가 뭐보다 클 때? 0보다 클 때 fx가 뭐라고 되어 있었냐면 x의 세제곱 더하기 anx의 제곱 더하기 마이너스 bnx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y는 fx가 x축과 알파 n에서 만나고 그 다음에 x는 베타 n에서 이 함수가 극소래.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이 n이 무한대로 갈 때 알파 n이 24라고 되어 있어요. 그때 n이 무한대로 갈 때 베타 n이 얼마야?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내가 지난 토요일 날도 어떻게 풀어줬었냐면 원래는 이제 요식 보면서 제 x는 뽑아낼 수 있잖아. 이렇게 놓을 수 있고 지금 보니까 두근의 합이 얼마예요? 마이너스 an이죠. 그러면 두근의 합이 음수인 거잖아. 두근의 합이 음수고 두근의 곱도 뭐예요? 음수인 거니까 하나는 양수고 하나는 음수 나왔어야 될 것 같아서 이렇게 놓을 수 있는 거죠. 그래프 자체가 이렇게 해놓으면 여기가 이제 0이고 여기가 바로 뭐가 되는 거예요? 여기가 문제에서 얘기해주는 알파 n 이렇게 나오게 될 테고 그 다음에 요 지점이 바로 뭐가 되는 거야? 요 지점이 베타 n 이런 상황이었던 거예요. 요거였는데 이제 지난 시간에 이제 해보면서 우리가 이제 문제를 풀려다 보니까 이거 찾기 싫었었거든. 찾기 싫었지만 내가 그때 토요일 날은 어떻게 설명했었냐면 찾기 싫지만 얘 자체 범위를 찾기가 좀 뭐했던 게 여기가 24로 이제 가버린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 베타 n이 누구와 누구 사이에 있다고 말했었을 때 얘는 24라고 하는데 얘 0으로 가버리니까 이게 감당이 안 돼가지고 내가 그냥 수식을 찾아버렸었거든. 그 풀이 잘못된 풀이 아니야. 근데 내가 조금 더 생각해보니까 잘못된 건 아니지만 내가 너무 돌아간 느낌이 들더라고요. 무슨 이야기냐면 이렇게 풀어도 될 것 같아요. 야, 방정식이 해잖아, 알파에는. 그럼 이 방정식은 누구를 만족시켜주는 거야? 얘 만족시켜주는 거 아니죠? 얘 만족시켜주는 거 아니죠? 누구 만족시켜주는 거야? 얘 만족시켜주는 거잖아. 그래서 우리 알 수 있는 게 알파 n의 제곱 더하기 an 곱하기 알파 n 마이너스 bn 이퀄 얼마예요? 제로죠.
이제 이 상태에서 내가 양변을 갖다가 무엇으로? n으로 나눠버리도록 할게. 그럼 생각해보자. 어머. 그럼 바보가 알파는 찾을 필요가 없었던 거야. 왜냐면 여기는 이 알파에는 제곱하면 어디로 수렴하는 거니? 24의 제곱으로 수렴하겠지. 근데 n분의 1은 0으로 수렴하잖아. 그럼 24의 제곱 곱하기 0은 얼마야? 0이잖아. 이거 0으로 가는 애야. 그렇잖아. 그리고 얘는 어디로 가는 애야? 쟤는 24로 가는 애지. 그럼 우리가 여기서 이제 알 수 있는 게 바로 뭐가 되는 거예요? 아, n이 무한대로 갈 때 결국엔 24 a 빼기 b가 얼마가 나오는 거야? 제로가 나오게 되는 거라서 우리는 얼마를 알 수 있어요? 넘겨놓고 보면 아, a분의 b가 얼마구나, 24구나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때는 내가 아마 알파 n을 찾아서 풀었었을 때 굳이 그럴 필요가 없더라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그러면 베타는 어떻게 처리할 건데 임마! 라고 하면 아니, 베타는 일단 접선의 길이가 제로인 거잖아. 그래서 암만 귀찮아도 미분 한번 해야지. 양심이라는 게 있으니까 나도. 그러면 이제 f 프라임 베타 n이라는 건 바로 뭐가 되는 거예요? 이제 미분하면 3 베타 n의 제곱 더하기 2배의 a 곱하기 n 곱하기 x의 베타 n 이렇게 넣을 거고요. 빼기 b 곱하기 n 이렇게 나오게 될 텐데 이게 또 얼마야? 이게 제로인 거 아니야? 근데 문제에서 베타에 수렴한다며. 수렴, 그거 찾으라고 돼 있으니까 수렴하니까 문제 찾으라고 있겠지 뭐. 라고 생각하게 되면 여러분들 여기서 내가 또 뭐 할 겁니까? n으로 나눠버리도록 할게요. 그러면 지금 문제에서 요구하는 거 바로 뭐야? 라고 하게 되면 얘는 어디로 수렴하니? 베타 n의 제곱은 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어떤 상수로 수렴하게 되는 거 아니야? 근데 n분의 1은 0으로 가니까 얘는 빵이라고. 그럼 우리 결국 어떻게 나오게 되는 거야? 2an 곱하기 n이 무한대로 갈 때 베타 n. 요것이 얼마예요? 이게 b 나오게 되겠죠? 아, 그래서 나한테 찾으라고 하는 n이 무한대로 갈 때 베타 n이라는 것은 2a분의 b니까 얼마? 12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이게 훨씬 나을 것 같아서. 그래서 요렇게 우리 끌고 오시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이게 무슨 얌생이 쓰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수렴하고 이런 상황 갖다가 최대한 이용해 준다고 하면 이런 식으로 끌고 올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까지는 됐죠? 자, 그 다음 등비수열의 극한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겁니다. 제 등비수열이라고 했었으니까 R의 n제곱 얘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데 어쨌든 우리 수열의 극한이라는 거 한다는 건 기준이 바로 뭐냐면 수렴하는 수열이 기준이지. 수렴하는 수열을 내가 만들어야 되겠어? 라고 했었을 때 그렇다면 수열이 등비수열로 주어져 있다라고 해서 새로울 건 없죠. 얘도 어쨌든 수열이야. 얘도 수열이다 보니까 제 요거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 수렴하는 수열을 기준으로 한다면 요 R 값이 얼마인 거? 마이너스 1하고 1 사이에 있을 때 수렴하거든요. 요거는 다 아는 얘기고 이것도 지난 시간에 했었던 이야기인 거니까. 그러면 그 이야기를 내가 굳이 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등비수열의 극한을 하려고 했었을 때 경계를 잡을 거거든요. 경계는 공비가 얼마인 지점을 플러스 마이너스 1인 지점 요 부분을 기준으로 해서 여러분들은 판단을 시작해주면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는 동의할 수 있겠니? 그럼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문제가 조금 어려워 보일 수 있는 문제. 지난번에 여러분들 시켜보니까 기본적인 문제는 잘 풀더라고요. 기본적인 문제는 잘 풀어서 조금 어려울 수 있는 문제가 앵커 몇 번이 되는 거냐면 앵커 몇 번이야? 앵커 5번이 아니라 먼저 몇 번을 4번을 먼저 풀게요. 앵커 4번을. 자, 앵커 4번 가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fx가 x의 세제곱 더하기 ax 플러스 1 이렇게 주어져 있어요. 이때 gx 뭐라고 되어 있냐면 gx가 n이 무한대로 갈 때 fx의 몇 제곱? 2n 제곱 더하기 1분의 얘는요 fx의 2n 플러스 1제곱 빼기 fx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보면서 물어보자.
지금 극한의 입장에서 변수는 x야 n이야? 극한의 입장에서. 극한의 입장에서는 n이지. 왜? n을 어디로 보내는 상황인 거니까. 무한대로 보는 상황인 거니까 x는 하나도 안 건드리잖아. 그러면 여러분들 내가 동그라미 치는 얘 있죠. 쟤는 등비수열인 거지. 그리고 얘도 뭐가 되는 거야? 얘도 등비수열인데 저 네모카 친 수열이나 동그라미 친 수열이나 공비가 뭐야? 매번 얼마씩 곱해지는 거니? fx에 제곱을 곱하고 앉아있는 거죠. 그럼 우리 이 상태에서 판단의 기준이 바로 어디가 된다고 말했었어요? 공비가 플러스 마이너스 1이 되는 지점인 건데 제곱한 건데 마이너스 1 될 일은 없을 거 아니야. 그렇잖아. 제곱이니까. 양수였을 테니까. 그러면 얘가 뭐가 되는 지점? 1이 되는 지점을 봤어야 되겠지. 걔가 바로 경계가 될 테고. 그럼 내가 경계를 찾으려고 했었을 때 우리 입장에서는 어떤 부분을 갖다가 읽어줘야 되겠어요? fx가 플러스 마이너스 1이 되는 지점을 찾아줬어야 되겠지. 여기까지는 동의할 수 있을까요? 괜찮아? 그럼 나는 fx가 플러스 마이너스 1인 지점 볼 건데 어머 너 생긴 거에 좀 특이하게 생겼어. 쟤 뭐만 없으면 플러스 1만 없으면 원점 대칭이야. 원점 대칭인 거잖아. 원점 대칭을 갖다가 1로 이렇게 딱 올린 거니까 쟤는 어떻게 생기는 거죠? 이런 식으로 생긴 거죠. 여기 이제 대칭점 자체가 바로 뭐가 되는 거야? 여기가 y는 1 이렇게 나오는 애인 거잖아요. 그럼 이제 요걸 이제 기준으로 해서 y는 무엇이 나왔는데 fx가 나오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럼 이제 우리 저 gx도 한번 결정해 봅시다. 이거 요 정도는 우리 암산 될까? 따라와봐. fx가요 뭐보다 크면 1보다 크거나 마이너스 1보다 작으면 그쵸? 네. 이거 절대값이 기준을 잡았었으니까 절대값 fx가 1보다 크게 되면 자 요거 둘 다 무한대로 발산하는 거잖아. 그럼 나 위아래 뭐로 나눠줄 거야? fx의 2n제곱을 나눠줄 거지. 요거 암산 한번 해보자. 1 더하기 f2n분의 1 분의 fx 빼기 f2n분의 fx잖아요. 그럼 어디로 수렴하게 돼? 여기는 1이고 여기는 0으로 수렴하면 얘도 0으로 수렴하게 되죠. 못 알아들은 그런 불길한 이해감. 아니 쓸게. 그러니까 fx의 절대값이 1보다 크면 저 gx는 어떻게 나오게 되는 거야? 저 gx는 위아래를 갖다가 내가 무엇으로 나누면 분모에 있는 제로 나누면 1 더하기 f2n분의 1분의 분자 부분이 fx 빼기 f2n분의 fx 이렇게 나온다고. 그러면 여긴 0으로 얘도 0으로 수렴하게 될 테니까 얘 어디로 가게 되는 거야? 제 fx 이렇게 나오게 될 거라고. 그리고 절대값 fx가 얼마가 나오게 되면 이게 1보다 작으면 요거 다 어디로 수렴하게 되는 거예요? 0으로 수렴하게 될 테니까 이 부분 없어지면서 그럼 그때 gx는 얼마 나오게 되니? 마이너스 fx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여기까지는 될까요? 그 다음에 fx가 절대값이 얼마 나오게 되면 1 이렇게 나왔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럼 분모 부분은 무조건 뭐가 나오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저 fx 자체가 1이든 마이너스 1이든 여기 짝수제곱이기 때문에 2분의 분자 부분은 뭐 나와요? 저 fx가 양수면 1 빼기 1 나오게 되는 거고 음수면 어떻게 나온 거예요? 마이너스 1 더하기 1 나와서 제가 어쨌든 뭐 나오니? gx 빵 나오게 되겠죠. 여기까지는 됐어요? 여기까지 알아들었지? 그럼 이제 이 상태에서 봐봐. 어머, 야, fx가 뭐보다 크면, 절대값 fx가 뭐보다 크면 1보다 크면 여기 y는 1이라는 라인이 하나 있잖아. 그럼 그때는 fx 그냥 인정해준다고. 인정. 1보다 큰다고 생각해 빵꾸 이렇게 뚫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어디도? 여기도 이렇게 빵꾸 이렇게 뚫고서 이렇게 가는 거야. 여기까지는 됐어? 근데 지금 문제는 뭐라고 했었어? gx가 몇 번 불연속이래? 5번 불연속이래. 야, 눈치 한번 채보자. 그러면 지금 몇 개 불연속 뜰 것 같아, 여기서 일단. 3개 뜰 것 같지? 그럼 5개 뜰 것 같으면 이제 누구와의 교점의 개수가 y는 마이너스 1과의 교점의 개수가 2개가 더 나오면 될 것 같잖아. 될 것 같은 거 먼저 한번 해봐봐. 될 것 같은 거. 그래서 내가 이건가? 아니면은 내가 이따 수습할게. 수습하면 그만인 거죠. 여러분들도 시험장에서 될 것 같은 거 먼저 해야지, 현실적으로. 여기가 y는 마이너스 1이라고 한번 해보자. 라고 하게 되면 이것도 다시 한번 봅시다. 마이너스 1보다 작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인정해 주는 거죠. 인정.
마이너스 1이 되면 이때도 바뀌잖아, 상황 자체가. 그래서 이때도 빵꾸 이렇게 뚫어놓고.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나오고 될 거예요. 그러면서 요 가운데 라인이 1과 마이너스 1의 중간이 이렇게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좀 상황 자체가. 색깔을 갖다가 좀 바꿀까? 좋다. 다른 색깔 있다. 지금 1과 마이너스 1 중간에 있기 때문에 얘를 갖다가 어떻게 하라는 거야? 뒤집으라고 되어 있는 거잖아. 요렇게. 보라색처럼. 여기서 어떻게 되는 거야? 요렇게 이제 뒤집으라는 거잖아. 여기까지 됐어? 뒤집고, 그 다음에 뭐가 되는 지점에 대해서는 요 경계들에 대해서는 함수값을 뭐로 잡으래요? 요 순간에 다 제로로 잡으래. 요 순간 제로, 요 순간 제로, 요 순간에도 제로, 요 순간에 이제 빵꾸 뚫려 있고, 요 순간에도 제로. 요 순간에도 뭐예요? 제로죠. 그래서 몇 개의 불연속점, 5개의 불연속점 나온다는 것까지 이해 가니? 그러면 지금 만약에 내가 될 것 같은 걸 해버렸는데 y는 마이너스 1이 이거보다 살짝 위에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요점이 3개가 돼버리니까 이러면 불연속점이 6개 나올 거 아니야. 그래서 탈락. 이거보다 밑에 있으면 안 만나, 교점이 한 번밖에 없으니까 그러면 불연속점 4개밖에 안 나오니까 그래서 탈락인 거야. 될 것 같은 거 먼저 해보고 우리 검증해보면 된다. 자, 이제 문제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와있냐면 이제 어떤 이야기가 나왔어요? x가 어디로 갔었을 때 p 플러스 무한으로 갔었을 때, 즉 p에서의 우극한이랑 이거죠? 이거 우극한이지. 우극한이랑 g 얼마 p라고 되어 있잖아요. 얘가 1 이렇게 되어 있어. 그럼 얘는 뭐야? 얘 우극한. 우극한이랑 얘 뭐예요? 함수값. 그럼 이건 얘기 자체가 바로 뭐예요? 우극한이랑 함수값이 얼마만큼 차이 난대? 1만큼 차이 난대. 우극한이랑 함수값이 1만큼 차이 난대. 그럼 요거 5개의 불연속, 이거 일단 불연속인 거잖아. 우극한이랑 함수값이 다르니까. 근데 우극한이 1만큼 더 큰 지점이 뭐라는 거야? 그게 m개 있대, m개. 5개야, 그게? 그거 조사해 봐야지. 자, 먼저 요 첫 번째 지점 보자. 우극한 뭐예요? 요거. 요 빵꾸 뚫린 데가 우극한이잖아. 함수값은 여기잖아, 빵일 때. 그럼 우극한은 1이고 함수값은 빵이니까 요거 골라야지. 여기 고를 거야? 고르면 어떻게 표시할까? 체크.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우극한 요 주황색 여기잖아. 빵꾸 뚫린데. 그 다음에 함수값 여기잖아. 너도 체크. 2개. 자, 여기는요? 이거 우극한 뭐야? 여기지? 여기 오른쪽에 연결된 거 여기잖아. 우극한 여기고 함수값 여기잖아. 이거는 우극한과 함수값의 차가 얼마야? 마이너스 1이니까 이거 고르면 안 된다고. 얘는 안 돼. 우극한 오른쪽에 연결된 게 요 보라색 요거잖아. 얘는 우극한 요거 빵꾸 뚫린 여기죠? 함수값 여기잖아. 여기 골라야지. 됐어?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우극한 요 주황색 연결된 거니까 여기 골라야지. 그래서 몇 개? 하나, 둘, 셋, 4개 나오게 되겠네요. 지금 조건을 만족시키는 m은 얼마? 4인 거지. 그러면 여기가 이렇게 나오게 되겠네요. 여기가 바로 뭐가 나오고, 요 지점이 P1, 요 지점이 P2, 요 지점이 여기 아니에요? 여긴 P 아니야? 여기 P3, 여기가 P4 이렇게 나오게 되겠네요. 그럼 문제에서 요구하는 게 바로 뭡니까? m 곱하기 P2. m은 4인 줄 알았는데 P2는 뭐지? 그 다음에 PM-1이 바로 뭐예요? P3이잖아. 그럼 내가 이제 P3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데 여러분들 P3은 좀 특이한 애 아니니? 왜? 자, 내가 이거 그래프 다시 한번 해볼게. 지금 요 그래프 이렇게 살짝 한번 그려보면 저 P3이라는 지점이 어디예요? 여기가 바로 X는 P3인 거잖아. 요 지점. 왜 특이하다고 내가 말했던 거야? 원래 함수 fx가 극소를 갖는 지점이 P3인 거잖아. 그리고 여기 y축인 거죠. 그러면 여기 반대쪽이 여기 문제에서 말 안 했어도 여기가 바로 뭐가 되는 거야? x는 마이너스 P3야. 극대가 나오는 지점은. 그러면 이게 왜 특이하냐면 나 P3 알 수 있을 것 같아. 왜? 내가 제 미분하면 이렇게 이차함수 나오게 될 거 아니야. 이게 f'(x고 얘 최고 차이계수 얼마예요? 3x의 제곱 더하기 블라블라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여러분들 생각이란 걸 한번 해보자. 여기 변곡점? 그러니까 대칭이라는 이 점 있죠. 요거랑 요 지점 함수값 차가 얼마야? 여러분 눈이 있으면 알 수 있다. 1과 마이너스 1의 차이야. 이제 얼마예요? 2죠.
근데 이거 어차피 대칭이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함수값 찾도 또 얼마예요? 또 2일 거 아니야. 그러면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얼마만큼 내려왔니? 4만큼 내려왔어. 야, 도함수에서의 넓이가 뭐에 해당되는 거야? 원함수의 증감의 정도와 일치하는 거잖아. 이 넓이가 얼마인가? 이게 4야. 이거 이차함수랑 넓이인 거잖아. 투투에서 했었을 텐데 6분의 최고차항의 개수 곱하기 얘 빼기 얘죠. 어우, 특이하네. P3의 2배, 그곳의 세제곱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됐어요? 여기 2분의 1이니까 넘기면 어떻게 나와? P3 곱하기 2라는 게 얼마 나와요? 요거 얼마지? 1이죠. 아닌가? 2죠. 왜냐면 이거 2분의 1이니까 8이니까 세제곱해서 8 나오려고 하면 이게 2 나왔어야 되는 거잖아. 그래서 여러분들 뭐 할 수 있어요? 아, P3가 얼마구나? 1이구나. 그 P3가 바로 문제에서 얘기하는 P(n-1)인 거잖아. 그 다음 P2 찾아야 되죠. P2 어딘데? P2가 여기다 여기? 여기가 바로 뭔데? 라고 하게 되면 지금 여기가 P2인 거잖아. 요지죠. 맞지 않아? 여기가 P2야. 잠깐만. 여러분들 3차함수의 비율 관계에서 이런 거 배웠을 텐데 얘 대 얘 몇 대 몇이야? 1대 루트 3이야. 3차함수의 비율 관계에서 그 정도 알아야 돼? 1대 루트 3. 근데 여기 길이가 얼마였어요? 진짜로. 그거 진짜 1이었잖아. 여기가 얼마야? 루트 3이야. 그래서 P2 얼마야? 마이너스 루트 3이야. 대입시켜. 그럼 답 나올 거야. 근데 여러분들 이제 그런 생각 들 수 있거든요. 아이, 자식, 이거 너무 어려운 거 하잖아. 나 이런 문제까지 맞출 그런 의지 없는데? 라고 하면 4점짜리 다 틀리겠다는 의지입니다. 아니, 왜냐면, 여러분들 이제 기출문제 한번 가보자. 작년 3월 교육청 객관식 4점 문제. 객관식 4점 문제 한 문제밖에 없어. 그게 여러분들 넘기다 보면 페이지 어디냐면, 페이지 39페이지에 21번이야. 문제 많이 비슷해. fx가 뭐래? ax의 세제곱 더하기 bx래. 이거 보면서 아무 생각 없으면 안 됩니다. 얘 무슨 대칭이야? 저 원점 대칭이야. 원점 대칭. 좋아. 저 원점 대칭인데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뭐래 이거? n이 무한대로 갈 때 x의 2n 더하기 x의 n제곱 플러스 1분의 2 곱하기 x의 2n 더하기 2제곱 그리고 더하기 x의 n제곱 플러스 fx. 얘가 항상 존재한다고 하는 건 극한값이 항상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 저 극한값 조사를 갖다가 어디를 경계로 확인해 볼 거야? x가 플러스 마이너스 1인 걸 경계로 확인해 볼 거라고. 여기까지는 동의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먼저 우리 얘를 갖다가 이제 문제에서 gx라고 줬으니까 gx의 극한값이 매번 있어야 되는데 경계들 한번 확인해 봅시다. x가 1보다 컸었을 때 gx라는 것을 이라고 하게 되면 자, 이거 빨리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위아래 뭐로 나눠주면 될 거 아니에요? x의 2n제곱으로 나눠주게 되면 1 더하기 x의 n제곱 분의 1 더하기 x의 2n제곱 분의 1 분의 위에는요 2 곱하기 x의 제곱 그리고 x의 얼마 나오게 되겠어요? n제곱 분의 1 더하기 x의 2n제곱 분의 fx 이렇게 나오게 되죠. 얘는 동의해? 그러면 얘네들 어디로 수렴하는 거예요? 0, 0, 0, 0 이렇게 가게 되니까 얘는 2배의 x의 제곱으로 수렴하게 되겠네. x 값이 1보다 크거나 마이너스 1보다 작았을 때. 자, 그 다음 x 값이 1보다 작게 되면 여기 이 네 개 다 어디로 수렴해야 되는 거야? 제 0으로 수렴해야 되는 거니까 이때의 gx는 뭐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때는 fx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x 값이 얼마가 나왔었을 때 1이 나오게 되면 지금 g1 값 조사해주면 되는 거잖아. g1 값이라는 건 바로 뭐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라고 하게 되면 이거 1 나오니까 3분의 3 더하기 f1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이렇게 나오게 될 테고. 자, 그 다음에 x에다가 얼마 넣게 되면 마이너스 1 넣게 되면 분모 부분은 뭐 나와요? 1 빼기 1인 거니까 이거 없어지면서 1분의 위에는 어떻게 나와? g-1을 여기다가 넣게 되니까 이제 2 여기가 문제구나. 여기 문제가 이거죠.
지금 내가 n을 갖다가 무한대로 보낼 거야. 근데 여기다가 이제 2 넣으면 여기 마이너스 1 넣으면 저거 2 나오는 거 좋은데 여기가 문제죠. 여기 마이너스 1이 몇 제곱이야? n제곱 더하기 f 얼마야? 마이너스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 그치? 아, 여기도 문제구나. 여기 분모 부분도 문제죠. 잘못 썼다. 그 n이 좀 짝수인지 홀수인지 몰라서. 그러면 저기 1 더하기 마이너스 1의 n제곱 더하기 1.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2라고 쓸까요? 2 플러스 저 부분은 2 더하기 마이너스 1의 n제곱 플러스 f 마이너스 이렇게 나왔어야 되는 거죠. 야, 뭐 지금 생각해봐봐. 지금 어느 순간에도 극한값이 있어야 돼. 이 순간에도 있어야 돼. 이 순간에 있다라는 것은 이놈이 n값이 뭐가 되든 짝수가 되든 홀수가 되든 어떤 값이 나와야 해결되는 거야? 같은 값이 나와야 될 거 아니야. 아, 그렇잖아. 좌우 극한에 동일해야 된다는 얘기는 n이 짝수든 홀수든 동일해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내가 이번에 n이 어떻게 나오게 되면 홀수일 때 상황과 n이 짝수일 때 상황 한번 보도록 할게. n이 홀수면 어떻게 나와요? 1분의 여기 1 더하기 f 마이너스 이렇게 나오면 되고요. n이 짝수면은요 3분의 3 더하기 f 1 이렇게 나오면 되잖아. 이 두 개가 어때야 돼? 이거 두 개가 같아야 된다고. 여기 f 마이너스 1이죠. 여기까지 됐나요? 저게 두 개가 같으려다 보니까 그럼 생각해 봐봐요. 여기서 야 1 없어지니까 f 마이너스 1은 얼마야? 빵이네. 빵이면 어차피 1, 1로 같아지잖아. 여기까지는 돼? f 마이너스 1은 빵이야. 그러면 f 마이너스 1은 빵이라고 돼 있으니까 내가 여기다 마이너스 1 넣게 되면 어떻게 나오게 돼요? 저기다가 대입시켜주면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는 얼마? 제로 나와서 b는 얼마라고 쓸 수 있어요? 마이너스 a라고 쓸 수 있겠죠. 여기까지 됐니? 예. 그리고 우리 얘가 빵 나오니까 이거 결국에 얼마 나오게 되는 거야? 제 1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g 마이너스 1, 1. 야, 그리고 이거 어차피 무슨 대칭이었어? 원점 대칭이었지. 그럼 제 원점 대칭이었으니까 그렇다면 f1도 얼마예요? 이것도 빵인 거잖아. 그렇잖아. f1도 빵인 거잖아. 그럼 요거 g1은 얼마야? g1은 이거는 또 1 나오게 되겠죠. 여기까지 됐니? 아까 거보다 이게 더 복잡할지도 모르겠다. 어쩌면 여기까지는. 자, 그럼 나 이제 그래프 한번 그려볼게. 그래프 그려볼게. 봐봐. 지금 x값이 마이너스 1보다 작던가 뭐보다 크게 되면 1보다 크게 되면 여기가 이제 마이너스 1일 때 1일 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때는 무슨 함수 그래프래? 2x의 제곱의 그래프 그리래. 이렇게 그리라는 거야. y는 2x의 제곱의 그래프 그리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하고 1 사이에서는 뭐 그래프 그리라는 거야? 원점 대칭인 3참수 그리라고 돼 있는 거잖아요. 뭐 이렇게 생겼겠지 뭐. 내가 이제 그림을 잘 모르겠어. 이렇게 생겼을 테고 그 다음에 요거는 알겠어요. f1과 요 지점과 요 지점을 지나는 거지. 그 다음에 얼마일 때? 1일 때랑 마이너스 1일 때는 둘 다 함수값이 얼마예요? 1 나오게 되니까 1일 때 그리고 마이너스 1일 때는 요 지점에 대해서 요 지점과 요 지점 지나가는 거죠. 이제 3차함수 요점과 원점과 요거 지나가는 3차함수 이제 그려줄 거야. 그려줄 건데 자 문제 읽어봅시다. gx 밑에 뭐라고 써있냐면 함수 gx의 그래프랑 y는 k, 근데 k는 자연수라고 되어 있습니다. y는 k가 만나는 점의 개수가 몇 개가 나와야 되는데 한 개가 나와야 되는데 야 그럼 생각해봐. y는 k가 여기는 여기 2 있잖아. 2보다 크면 되니 안 되니? 2보다 크면 벌써 2개잖아. 그거 안 돼. 1이면? 1이면 안 돼. 1이면 여기 또 몇 개만 또 2개 만나. 그럼 자연수가 될 수 있는 건 누구밖에 없어. 2보다 커도 안 돼도 1도 안 돼. 2밖에 더 있냐? 여기면 y는 2면 그럼 해결돼요? 해결되게 우리가 뭐를 설정해주면 그만인 거야. fx 설정해주면 그만인 거지. 요 지점, 요 지점, 요 지점 지나가면서 가게 하려고 하면 어떻게 나와요? 그래프가 어떤 식으로 생기면 되니? 이렇게 나오면 될 거 아니야. 그렇잖아. 그럼 요 지점은 딱 하나 만들고 아니라 만나고 마는 거잖아. 발음이 이렇게 안 돼. 만나고 마는 거잖아. 이해 가요? 그러면 여기가 위치는 내가 모르겠지만 뭐 그 위치 모르겠으니까 그 위치 찾을 수 있죠.
왜? 이 문제 아까 너무 비슷하다니까? 몇 대 몇? 1대 루트 3인 거잖아. 1대 루트 3. 그러면 루트 3배에서 여기 나온다는 얘기는 얘는 얼마예요? 마이너스 루트 3분의 1 나온다는 얘기인 거죠. 그럼 여기는요, 루트 3분의 1인 거야. 그 다음에 얘와 얘의 차이는 얼마니? 2. 얘와 얘의 차이는 또 2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차이는 얼마야? 4. 그러면 그게 이쪽으로 오게 되면 뭐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요거 그 f 프라임 x라는 것은 걔 최고 차이 개수가 얼마야? a였던 거니까 미분하면 쟤는 a 3ax의 제곱 더하기 블라블라 이렇게 나오게 될 테고, 여기 마이너스 루트 3분의 1, 여기 루트 3분의 1인 거고, 이 넓이 얼마인 거야? 이 넓이 4인 거잖아. 저 4라는 것은 6분의 3a 곱하기 루트 3분의 2의 몇 제곱이에요? 세제곱 이렇게 놓을 수 있겠죠. 그럼 여러분들 여기서 못 찾을 수 있어. a 값 찾을 수 있고, a 값 찾으면 자연스럽게 못 찾게 되는 거야. b 값 찾게 되는 거잖아. 이건 뭐 똑같은 문제라고 말은 못 하겠지만 거의 숫자만 바뀐 수준 아니니? 이게 4점의 시작인 겁니다. 수능이겠지만 현실이야. 알겠죠? 여러분들 눈빛이 한 3분의 1 정도는 이 정도에서 출발하면 되는구나. 한 3분의 2 정도는 이제부터 포기하면 되겠구나. 아, 내가 근데 여러분들 뭐 속이고 있을 수는 없잖아. 시험 본 다음에, 야, 이게 실제 난이도였어. 이렇게 만들 수는 없잖아. 이게 일단은 알고 가야 되는 거고, 여러분들 당장 못 맞추더라도 결국은 맞출 수 있게 만들어서 수능을 보러 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요거에 우리가 그 몸을 갖다가 맞춰줘야 되는 요 수준이구나라는 건 인식을 해줘야 돼요. 될까? 자, 그 다음. 등비수열의 극한 이야기를 하는데, 문제를 풀다 보면 어떤 순간들이 주어질 수 있냐면, 공비가 여러 개로 주어져. 오해하면 안 돼. 하나의 등비수열이 공비가 여러 개라는 게 아니라 여러 개의 등비수열로 이루어진 거죠, 사실은. 함수가 주어졌는데 걔가 여러 개의 등비수열로 이루어져 있는 거야. 그럼 그랬었을 때,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한테 또 n이 무한대로 갈 때 a의 n 플러스 1제곱 더하기 b의 n제곱, 얘를 a의 n제곱 더하기 b의 n 플러스 1제곱, 이렇게 요거 이제 극한 계산을 만약에 하라고 쳤다 쳐봅시다. 이렇게 해볼까? 거기 예시 쓴 거랑 똑같이 맞춰서 이렇게. 얘에 대해서 조사하라고 했다고 쳐보자. 그럼 이거 보면서 여러분들 어떻게 풀 거야? 라고 썼을 때, 나 니놈한테 배운 게 있고, a가 공비고 b도 공비니까 a가 플러스 마이너스 1일 때 경계, B가 플러스 마이너스 1일 때 경계해서 룰루랄라 하면 대학 못 간다? 핵심은 뭐야? A가 B가 플러스 마이너스 1보다 크냐 작냐가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들 이런 상황이 주어지게 되면 결국에 내가 A의 n제곱을 나눌지 B의 n제곱을 나눌지 결정하는 게 중요한 거잖아. 결국 내가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주어진 공비들끼리의 크게 비교해주면 돼요. 하나하나의 공비를 플러스 마이너스 1과 비교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주어져 있는 문자들 사이의 무엇을 크기를 비교해준다. 그러니까 지금 이 상태에서도 뭐를 비교해줘야 되는 거야? A랑 B를 가지고 비교해봐야 되는 거죠. A가 플러스 마이너스 1보다 크냐 작냐 보는 게 아니라고. 얘에 대해서 어떻게 보겠다는 거야? 이때 케이스를 나누게 되면 A가 뭐보다 클 때, B보다 클 때, 그 다음에 A가 B보다 작을 때, 그 다음에 A랑 B랑 어떨 때, 같을 때, 이렇게 나눠서 보면 돼요. 이해할 수 있겠니? 이렇게 나눠서 본다면 생각해보세요. A가 B보다 크다면 이번에 위아래를 뭐로 나눌 거야? A의 n제곱으로 나눌 거 아니야? 그럼 뭐로 수렴하게 되겠어? A로 수렴하게 되겠죠. 자, B가 A보다 크게 된다면 위아래를 이번엔 뭐로 나눌 거예요? B의 n제곱으로 나눌 테니까 이번엔 B로 수렴하게 될 거야. A랑 B랑 같다면? 쟤 뭔데? A랑 B랑 같으면 똑같으니까 2배의 A n분의, 쟤는 얼마? A 곱하기 A n제곱 이렇게 나오게 될 거야. 나눠져서 이거 A 나오게 될 거 아니야. 근데 A는 어차피 B 나오게 될 테니까. 결국 이것도 외우고 있는 애들도 있긴 있던데, 외우라고 말하고 싶진 않습니다. 근데 외워도 나쁠 건 없는데 못 외울 것 같으면 외우지 마.
어디로 같으면? 얘가 의미하는 건 뭐야? A 비중 작지 않은 거. 그러니까 뭐야? 맥스 A, B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겠죠. 저 보자마자 그렇게 대답하고 갈 수도 있겠지. 근데 그렇게 외우는 게 자신 있으면 외우고요. 난 좀 자신 없는데 하면 핵심은 뭐니까? 요거 공비끼리의 크기를 비교한다는 게 핵심인 거니까. 근데 이게 살짝쿵 복잡해지면 몇 번 문제처럼 나오게 되는 거냐면 여러분들한테 거기 앵커 5번처럼 나오는 거예요. 앵커 5번 보면 이렇습니다. 뭐래? fx가 있어. fx, n이 무엇으로 갈 때? 무한대로 갈 때 x 마이너스 1의 2n제곱 더하기 2배의 x 플러스 1의 2n제곱 분의 제 뭐예요? 2배의 x 마이너스 1의 2n 플러스 1제곱 그리고 더하기 3배의 x 플러스 1의 2n 플러스 1제곱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거 여러분들한테 판단하라고 했었을 때 여러분도 흥분해가지고서는 야 신난다 인생 뭐 별거 있어? 여기 공비 보니까 공비 누구인지 공비 여기 앞에 거는 x-1의 제곱이 공비죠? 그 다음에 여기 뒤에 있는 건 공비 뭐예요? x 플러스 1의 제곱이 공비인 거잖아 라고 하면서 이제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너가 1보다 큰지 작은지 확인하고 너가 1보다 큰지 작은지 확인해 봐야지 라고 하면 시간 내에 대학에 못 간다. 우리 시간 내에 대학에 가고 싶으면 뭘 비교해 봐야 된다는 거야? 각각이 1보다 큰지 작은지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얘랑 얘를 비교해 보는 거죠. 여기까지 됐어? 그럼 얘랑 얘를 비교해 봐야 되는데 뭐 하나의 팁이라고 한다면 저 분식이 얘가 0보다 큰 거야 작은 거야 이게 하면 이제 골치 아프잖아요. 여러분들 이거 뭐 해도 상관없는 거야. 크기 비교까지 하려고 하면 그래프 그릴 수 있으면 그래프 그려. 무슨 이야기인 거야? 얘 크기 비교하는 거니까 사실 얘랑 크기 비교한다는 것은 여기다가 내가 절대값 씌워놓게 되면 루트 씌워놓게 되면 얘랑 누구를 비교하는 거예요? 얘를 비교하는 거잖아. 맞지 않아? 그럼 쟤 이렇게 보면 되는 거 아니야? 이거 여기 마이너스 1을 기준으로 해서 함수가 이렇게 하나 나오죠. 얘가 y는 무엇? 절대값 x 더하기. 그냥 이 함수 그리면 그래도 되고 그럼 여기서는요 1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얘가 y는 뭐예요? 절대값 x 마이너스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그럼 상당히 명확하게 보일걸?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어디? 경계인 0을 기준으로 여러분들이 봐주면 되겠네. 그렇잖아. 그럼 보니까 0보다 어쩔 때에는 작았을 때에는 얘가 더 작은 애고 0보다 클 때에는 얘가 더 작은 애인 거잖아. 됐어? 그럼 이제 여러분들은 문제를 갖다가 뭐를 기준으로 봐야 된다는 거 0을 기준으로 봐야 된다는 건 알겠어요. 첫 번째 x값이 0보다 클 때라고 하겠습니다. x가 0보다 클 때 누가 더 큰 거예요? 이때는 절대값 x 더하기 1이 절대값 x 마이너스 1보다 크지요? 그럼 나 위아래 뭐로 나눠줄 거야? 얘로 나눠줄 거야. 큰 애구나. 얘로 나눠줄 거야. 얘로 나눠줄 거니까 그러면 이때 fx는 n이 무한대로 갔었을 때 x 플러스 1에 1분의 x 마이너스 1에 몇 제곱? 2n 제곱 더하기 2분의 제 2 곱하기 x 마이너스 1 곱하기 x 플러스 1분의 x 마이너스 1에 또 2n 제곱 더하기 얼마 나와요? 3배의 x 더하기 1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이렇게 해놓는 이유가 뭐죠? 얘 어차피 빵으로 수렴할 테니까 별로 관심 없고요. 그럼 제 얼마 나와요? 제 2분의 3x 플러스 1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 x값이 0보다 작았을 때 두 번째 상황입니다. 이렇게 나오게 되면 이때는 절대값 x 더하기 1이 누구보다 작아요. x-보다 작으니까 우리 좀 빨리 할 수 있을까? 뭐로 나눌까 이번에는? 얘로 나눌 거지. 얘로 나눌 거면 분모는 어차피 이 부분은 0으로 갈 테니까 이 부분 1 나오게 될 테고요. 분자 부분은 뭐 나오게 되는 거야?
부분은 0 나올 테니까 이 부분만 남게 돼서 2배의 x-1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이 정도 속도로 해도 되겠지? 그 다음 세 번째, x 값이 얼마가 나오게 되면 빵 나오면 이건 대입시켜봐라. 대입시키면 f빵은 그래서 얼마인 거야? 라고 하면 여기는 마이너스 1의 짝수제곱이니까 1 더하기 2분의 여기 마이너스 1의 홀수제곱이니까 마이너스 2 더하기 3 이렇게 놓게 되겠죠? 그러면 3분의 1 이렇게 나오게 되겠네요. 여기까지는 될까요? 그럼 문제에서 요구하는 것 자체는 바로 뭐가 되는 거야? 라고 했었을 때 나한테 뭐예요? F2분의 K-5라고 돼 있었으니까 이거 지금 2분의 F2분의 K-5라고 하고 이 상태에서 K 자리에다가 얼마부터 얼마까지? 1부터 10까지 넣으라고 돼 있는 거잖아. 그럼 우리 0보다 작을 때, 즉 K가 얼마일 때까지는 4일 때까지는 얘를 가지고서 해주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5일 때는 K가 5일 때는 얘 넣어주면 되는 거고 K가 5보다 클 때, 즉 6부터는 요거로 가주면 되는 거잖아. 나머지는 진짜 무엇이니까 산수 계산이니까 내가 여러분들한테 맡겨도 상관없겠죠. 이해할 수 있겠니? 이 문제는 크게 어려운 문제 아니다. 사실 이렇게 충격적인 문제가 아니고 여러분들 이 문제의 이걸 보고서 변형한 건 아니겠지만 이 문제랑 비슷한 류의 문제가 수능 특강 1단원의 레벨 3의 세 번째 문제예요. 영상 올려놨다. 혼자서도 풀었어야 되는 거고 이 아이디어, 이 그래프를 그리고서 푸는 아이디어를 가지고서 여러분들 풀어볼 수 있으니까 아직까지도 안 풀어본 사람은 풀어보셔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비교해 보면 된다는 요 원칙들 여러분들 세워놓으시면 되고요. 여러분들 아직까지도 기출분석 아직 안 풀어봤으면 이제라도 좀 풀어봐야 돼. 내가 어려운 문제 다 풀어줬기 때문에. 알겠죠? 그래서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한번 확인해 보시면 우리 수열의 극한의 기본에 대해서 확인해 보는 거예요. 문제가 기본이 아니었는데 미친놈아 라고 할 수 있는데 문제의 난이도가 기본이라는 게 아니라 내용, 기본적인 개념 자체가 기본이라고. 문제는 기본적이지 않았었죠. 고난도 막 들어가 있었으니까.